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북한에선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실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매년 처형 인원이 1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지난 1년간 공개 처형 인원이 크게 늘어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제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북한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인적 교류가 늘자 공개 처형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엔 중국과 국경이 맞닿은 해산 비행장에서 2만 명의 주민이 집결한 가운데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보유한 소 2,000마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산 뒤 식육 처리 후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엔 10대 청소년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나만의 드라마와 음악을 보고 듣고 친구에게 유포했단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에선 이렇게 1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당한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 공개 처형을 확대해 주민 공포심을 부추겨 통제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을 방지하는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처형 장면을 본 북한 주민 중에는 실신하거나 불면증, 실어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부터 매년 만들었지만 그동안은 비공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니 즉결 처형부터 생체 실험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한 1.5평 되는 정도의 30명의 여자들이 잡혀 있었어요. 그 여름이라 막 그 냄새 나고 바퀴벌레, 뭐 파리, 이 막 그냥 우글우글한 속에서 40일 동안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례들을 모아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3월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처형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엔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모습이 공개된 임신부가 공개 처형되는가 하면 함흥 교화소에서는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매달고 공개 총살한 뒤에 돌을 던지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신병 환자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선전 매체를 동원해 이 보고서가 모략과 날조로 일관됐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탈북한 김모 씨. 북한 거주 당시 참고인 조사차 우리 경찰서 격인 안전부에 불려갔는데 빈 종이에 손도장 찍는 것을 거부했다가 구금됐습니다. 도장 찍을래 안 찍을래 또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일단 제가 받아야 찍을 거 아니에요 하니까 쳐넣으라 해서 바로 들어간 거죠. 구금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그 한 1.5평 되는 정도의 30명의 여자들이 잡혀 있었어요. 그 여름이라 막 그 냄새 나고 바퀴벌레, 뭐 파리, 이 막 그냥 우글우글한 속에서 40일 동안 있는데 통일부가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담았는데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발간되어 왔지만 그동안은 비공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갖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습니다. 공개 처형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밧줄로 매달아 놓고 공개 총살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모습이 공개된 임신부가 공개 처형되는가 하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임신부가 아기를 출산하자 기관원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신병 환자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영문판 보고서도 만드는 등 국내외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자,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라는 기관이 설립이 됐고요. 이곳에서 그동안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비공개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개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북한 인권 자료를 발간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반에게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북한 인권 상황 열악하다 이런 건 뭐 대체로 아실 겁니다. 저도 뭐 대체로 아는 내용이 있겠거니 하고 자료를 읽어봤습니다만 그래도 아니 이런 정도까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공개 처형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함흥교화서에서는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정문 꼭대기에 밧줄로 매달아 놓고 총을 3발 쏴서 공개 총살한 뒤에 시체에게 돌을 던지겠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 집에서 춤을 추면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서 시중에 유포된 임신부가 있었는데 공개 처형이 됐고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임신부가 아기를 출산하자 기관원이 아기를 질식시켜 죽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병 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이뤄진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자, 그동안 이 비공개였던 이 자료를 공개했다는 거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데요. 통일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영문판으로도 만들어서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려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 당국에게 인권 개선을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입장을 크게 바꿀 걸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는 결국에는 통일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